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추석이 있는 한 주에 월요일 출발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이틀만 국내 증시 개장하는데요. 다행히 월요일 지난주 하락장에 상당히 불안에 떠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그래도 꽤 센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물론 코스닥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업종이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 들고요. 수급적으로도 뭐 동학개미의 힘은 아니었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강세 마감을 했고요. 뉴딜 펀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시장 대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HTS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목을 땄는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핵심 자본재 주문 및 추락 이런 지표가 좋게 나왔었고 오늘 장중에 발표한 중국의 공업이익 지표가 호전으로 나오면서 자동차, 인터넷,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음식료주 이런 것들이 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가 확인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중국발 이런 지표들이 중국 관련 수출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닷새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업종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기계업종이 2.8%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60일선 코스피 터치, 코스닥은 강한 반등 3.4% 오르면서 60일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60일선에서 제 방송을 계속 데일리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일시적으로 하했지만 결국 거기서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주도주 안에 압축 포트폴리오로 증시를 이끌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60일선 다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60일선 안에서 기간 조정을 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S 볼게요. 오늘 일단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요. 개인이 아침에 좀 사는 모습 보이다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판 것도 있고 불안감에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 개인 대주주 사망 양도세 사실 이 이슈도 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국민청원이 거의 12만 명 가까이가 청와대에 올린 그 대주주 양도세 폐지해야 된다. 그게 12만 명이더라고요. 만약에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청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 하나의 투표가 20만 명을 채워야지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할 거고 지금 금융위도 사실 반대하는데 이제 기재부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압박 카드로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친인척을 다 합치고 그죠? 직계 가족을 다 합치고 좀 제가 봐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법을 만들 때 제대로 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세금만 계속 물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도 계속 근데 그렇게 되었던 게 금액이 워낙 갑자기 낮아지다 보니까 반발 심리가 더 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오늘 기관이 오랜만에 코스피 샀죠. 1,500억. 코스닥도 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샀고요. 그죠? 코스피 잠깐 차트 볼까요? 오늘 60일선 터치는 했는데 정확히 회복은 못했어요. 5일선이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 딱 발생하기 전에 60일선을 터치했고요. 요게 저는 조금 이렇게 요 가두리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좀 이 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역시 60일선은 회복은 세게 했어요. 그죠? 하지만 얘도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단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고 결국 1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래대금 보십시오. 지난주에 뭐 15조, 18조 뭐 이렇게 8월에 터졌던 것들이 지난주에 들어서 12조, 13조를 뚜더니 오늘 9조도 안 됩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은 11조. 양시장 합쳐서 20조 겨우 채웠거든요. 그죠?
이게 왜 그렇죠? 명절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BTS 청약하려고 대기 자금도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기간 청약이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지금 공모가가 최상단 가격으로 정해졌고 개인들 결국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보다 더 핫하게 사실 경쟁률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몇 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쵸?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에 제가 빅히트랑 SM 그리고 YG, JYP 이런 거 비교하는 자료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연결 차트 잠깐 볼게요. 코스피랑 다르니까 오늘 이렇게 갭을 상승해서 올랐다가 오전 내내 좀 약한 것 같더니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행보하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수로만 보면은 별로 재미없는 장이었을 수 있어요. 일봉 볼게요. 일봉 선물 쪽은 완전히 60일선 위로 올렸습니다. 60일선 위로 올렸기 때문에 바로 갈 것 같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 행보를 하고 기간 조정 후에 천천히 오르는 모습이 미국 대선 전까지 아니면 대선 직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볼게요. 관심 종목 위주로 만 봅니다. 일단은 먼저 K 뉴딜 빅빅 지수 볼게요. 오늘 배터리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인터넷, 뭐 게임 쪽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아까 뭐 카카오는 거의 4.98% 올랐고요. 그죠? 뭐 근데 카카오만 강했던 게 아니죠. 다 강했습니다. 대형주 쪽 잠깐 볼까요? 대형주 어쨌든 삼성전자가 0.5%, 하이닉스 0.48%. 이래서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보다 못 오른 거예요.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1, 2 종목이 못 오르다 보니까. 하지만 나머지가 다 선방을 했고 오늘 그린 뉴딜 정책, 제가 아까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해서 구체화 발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딜 쪽, 그린 뉴딜 쪽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대형주 쪽이 좀 약했고요. 그죠? 좀 중견 바이오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HLB 같은 게 강했고 지난주에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해서 올렸는데 오늘 셀트리온 어땠죠? 시작가는 높게 4% 고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고가였고요.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종가는 보합. 이거 개인이 오늘 많이 샀을 거예요. 코스닥 85만 주나 샀네요. 개인은 거의 전체에서 팔았지만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몰빵을 했어요. 그 3사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사 합병이 글로벌 그 생명공학 기업 이제 제약회사를 만든다고 저도 희망한다고 했지만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홀딩스를 만들어서 만든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또 법상 그 3사를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못해요.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발표한 거고 그 계획 시한이 내년도 말까지였잖아요. 21년 12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이런 그 재료 가지고 단타 플레이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회사가 그냥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제가 분석 안 드렸고요. 기업의 지배구조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 시가가 급등해서 뜨면요.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렇게 좀 무작정 제발 단기 테마에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에 칩셋 미디어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유니테스트 제가 또 그 태양전지 3세대 올렸었는데 마침 오늘 또 13% 올렸어요. 태양전지 요 관련 기업과 그리고 뭐죠? 하나솔루션이죠.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니콜라 이슈는 이제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고 니콜라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트랙의 자가 엔진이나 이런 거를 만들 계획은 없었어요. 수소차, 수소트럭차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단순히 지분변 평가 손실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오히려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한 차익 실현 물량이 발표를 하면서 나온 거지 이제는 단순히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익만 봤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좀 팔고 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가격 레벨이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 비메모리 쪽이 더 좋았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호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월 8일인가요?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예상이 11조에서 12조 가까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D램 쪽도 낸드 쪽이나 내년도 초부터,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국 쪽 스믹이나 이런 쪽 지금 제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반사 이익도 많이 얻을 거라고 보면서, 결국엔 제가 EUV 반도체 지금 1편과 2편까지 올려놨고, 3편은 이제 후공정을 마지막 이번 주 중에 올릴 건데요. 후공정 그 편에서는 반도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왜 밸류체인 IT 기업을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1, 2편 안 보신 분은 봤으면 좋겠고, 이게 삼성전자가 좋지만 결국에 수익률적으로는 이 후광 효과를 얻는 밸류체인, 반도체 밸류체인, EUV 밸류체인, 뭐 IT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펀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조선 비즈 기사고요. 로봇 차세대 반도체 40개 분야에 투자. 이러다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칩셋 미디어가 상한가를 갔고요. 로봇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로봇 에너지 효율 항상, 어제 제가 올렸던 태양광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닛 테스트 뭐 이런 당장의 뭐 상용화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어쨌든 재료와 테마로 상당히 그런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죠?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뉴딜 분야 30개, 그린 뉴딜 17개 사업 197개 품목에 20조 원의 뉴딜 펀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다. 20조면 어마하게 큰 자금입니다. 개인이 올해 들어서 얼마 샀다고 했죠? 약 52조인가 샀을 거예요. 근데 이 뉴딜 펀드에 2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전기수소 인프라, 자율주행,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3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도 뭐 빠르면 5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5G 말할 거 없죠.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디지털 루드 30개, 그린 루드 17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노봇. 중요한 거는 요 두 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것도 눈에 보이는데, 주식적으로 관심 갖게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스마트 헬스케어, 그죠? 그리고 노봇, 항공우주. 항공우주 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세트랙 아이 뭐 이렇게 한번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공위성 프로젝트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 예. 그게 5G 넘어서 6G까지 넘어갈 거고요. 뭐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창작, 공연, 전시. 이거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산업들, 예. 핀테크 이런 쪽 뜰 수 있다고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 대상 예시 쫙 적혀 있습니다. 뭐 전기수소 인프라 관심 가지신 것들이죠. 그죠? 뭐 이커머스, 태양광 발전단지, 그죠? 태양광, 그리고 뭐죠? 태양광 설치 환경, 뭐 하수 처리장. 하여튼 이런 것들 한번 기사 보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잠깐 그래서 볼까요? 보십시오. 이 J4 이동통신, 그죠? 뭐 탄소 나노튜브. 근데 이거 여기 나온 종목들은 일부 테마주들이 좀 많아요. 테마주들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정부 관련 그런 뉴딜 펀드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관련 주들이 많이 꿈틀거렸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HTS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은 약세장 아니에요. 강세장인데 너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60일선 밑으로 단기간에 나스닥의 어떤 니콜라, 테슬라 이런 비싼 PR이 비싼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때 코스닥 제가 뭐라고 했죠? 815선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코스닥 잠깐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815선 여기거든요. 지금 815선이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내려왔다가 걸리긴 했는데 결국 오늘 그 위로 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말할 때마다 한 요때쯤이었고 61선 815선 말씀드렸고 요 갭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요 갭은 메워야 된다. 갭 어떻습니까? 메웠잖아요. 갭 메웠으니까 이 2차적으로 밑에 갭은 있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장이 약세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계속 뭐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제 시향을 연속적으로 보시는 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채널을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되고요. 시장을 하루하루 단순 테마주나 단타로 대응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종목 하나만 보시고 시장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종목도 계속 간헐적으로 올리고 뭐 추천하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도 올리지만 전체적인 매크로와 그리고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 위주로 분석해서 돌아가야 되고 리스크도 전체적인 매크로 리스크도 미국 쪽을 체크하고 국내 반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제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